네, 또 저희가 준비한 다음 키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김민희 아들도 받는다입니다.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 씨가 부모가 됐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며 혼의 관계를 인정한 지 8년 만입니다. 저희 두 사람 사랑하는 사이고요. 저희 나름대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언론 보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은 건 처음에는 얘기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고요. 개인적인 일이고. 저희는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만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놓여진 어떤 다가올 상황이나 놓여진 상황 모든 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 사이의 아들도 홍상수 감독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임주혜 변호사 모시고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임주혜 변호사, 두 사람 일단 아들을 얻었다는 소식이 알려졌어요. 네,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은요. 지난 2월에 이 베를린 영화제로 출국차 두 사람이 함께 이 출국장을 나서는 모습입니다. 예. 사실 김민희 씨가 한눈에 보기에도 만삭으로 보이죠. 임신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는데 이 사진을 통해서도 사실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임신 사실을 인정했다거나 아들의 출산 사실을 확인해준 그런 바는 아니지만 예. 지금 아들을 건강하게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 중이다라는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 측근들을 통해서 얘기가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아이를 낳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출생신고잖아요. 근데 홍상수 감독이 법적인 배우자와 아직 이혼을 하지는 않은 상태인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혼인 중개자가 아닌 경우 예.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요. 혼외자라고 법적으로는 일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혼인 관계 외에 출생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혼외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인데 물론 혼외자도 당연히 출생 신고가 가능합니다. 김민희 씨는 본인이 출산을 함으로써 바로 이제 모자 관계가 확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받은 이 출생 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네. 출생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호주제라는 것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가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고요. 예. 김민희 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이제 자녀로서 이 아이가 등재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도 중요한 것 같은데 네. 당연히 엄마, 모의 관계는 김민희 씨로 등재가 되게 되고 홍상수 씨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아버지로서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 외의 관계이기 때문에 별도로 인지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인지, 이 아이가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아니지만 내 아이가 맞다라는 것을 홍상수 감독이 인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면 그렇군요. 홍상수 감독의 가족관계 등록부에도 이 아들이 등재가 되게 되고요. 이 아이 입장에서 보자면은 아버지가 홍상수 감독으로 기재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지라는 절차를 거친다는 건데 이게 구체적인 어떻게 좀 검증을 할 수 있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사실 출산을 했을 때 지금 혼인 중의 관계라고 하면 아버지에게도 아무런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혼인 중의 관계라는 점 하나만으로 바로 아버지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혼인 외의 관계이기 때문에 별도로 홍상수 감독이 이 주민등록을 하는 곳, 이 방문해서 구청에 방문해서 내 아이가 맞다라는 조치를 한 번 더 신고를 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경우 가운데서 만약 아버지임을 인지를 하지 않는다면 예. 별도로 인지 청구의 소 같은 부분을 제기를 해서 유전자 검사 등의 과정을 거쳐서 아버지로 인정을 하라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또 하나 궁금한 점은 설명을 앞서 잠깐 해주시긴 했지만 이 경우에 만약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떼게 되면은 정확하게 어떻게 좀 기재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나요? 가족관계 증명서가 아이는 두 개가 되는 거죠. 김민희 씨의 친생자로서의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고 또 홍상수 감독의 아들로서의 가족관계 증명서가 두 개가 생기는 겁니다. 아까 그 인지 절차를 통상 보통을 해야 되는데 예. 보통 엄마가 이렇게 혼외자를 신고를 했다고 하면은 아빠는 별도로 인지 신고를 해야 아빠의 이제 그 가족관계 증명서에 올라가는데 손잡고 두 분이 가서 같이 출생 신고를 하면은 인지 절차가 특별히 필요 없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김민희 씨의 그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친생자로서 자녀라고 올라가고 결국 그 홍상수 씨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우리 보면 가족관계 증명서가 두 개가 있습니다. 기본 증명서가 있고 상세 증명서. 어디에 뭘 떼달라라고 했을 때 어떤 경우에는 기본만 해도 되고 어떤 경우에는 상세를 떼달라고 하는데요. 기본 증명서에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부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 홍상수 씨와 현재 부인 그리고 그 밑에 자녀란 이름으로 해서 지금 아마 그 원래 지금 그 법률상 부인과의 관계에서 따님이 한 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자녀로서 따님이 있고 그 밑에 그 별도로 자녀로고 이 아이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상세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면 어떻게 되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현재 홍상수 씨의 법률적인 부인과 이 아이는 친생자 관계가 없잖아요. 그럼 거기에 혼외자로서의 아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상세한 그 이 가족관계 증명서 옛날로 말하면 호적을 떼면은 거기에는 정확한 가족관계가 다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또 하나 궁금한 점은 상속 문제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사실 상속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의 자녀로 등록을 해도 홍 감독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홍상수 감독이요, 굉장히 재력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뭐 재산의 규모를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예. 뭐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홍상수 감독은 여전히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법률상 배우자, 지금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가 지금 상속인의 지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지금 예. 법률상의 배우자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자녀 그리고 지금 태어난 새로 김민희 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이렇게가 현재까지로는 상속인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배우자는 원래 상속분이 더 인정되기 때문에 1.5대 1대1 현재의 배우자가 총 재산의 1.5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예. 나머지 두 자녀가 1대1 이렇게 차등 없이 상속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지금 사실 김민희 씨가 굉장히 오랜 기간 부부처럼 지금 지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이걸 이제 중혼적 사실혼 관계라고 부를 수 있는데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실혼 관계로서 오랜 기간 심지어 자녀를 출생했다고 해도 어떤 상속의 지위를 받는다거나 하는 법률상으로 어떤 사실혼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김민희 씨는 갖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희 씨는 이후에라도 어떤 상속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워낙 대중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두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요 가정을 했을 경우에 홍상수 감독이 김민희 씨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에게만 상속을 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이게 인정이 될 수 있습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대신에 유류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몽땅 줬다가는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데요. 예. 이게 뭐냐면은 그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는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상속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하는데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 그리고 가족들로서의 상속인이 상속에 대한 기대권이 충돌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나는 누구한테 다 주고 싶은데 그랬다가는 이 가족끼리 분쟁도 생기고 이걸 어떡하지 했는 것이 유류분 제도입니다. 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류분 제도가 살아 있었는데 작년이었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이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민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 개정안이 아직까지 나오질 않아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위헌 결정 났던 취지에 따르면은 뭐 저 멀리 있는 뭐 형제 자매 이런 사람한테는 위헌이어서 안 줘도 되겠지만 이렇게 가족들 사이에는 지금보다는 작지만 일정 부분 유류분은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완전히 다 줬다가는 또 가족 간에 분쟁이 생기니까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홍상수 감독은 김민희 씨와의 관계를 사생활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지만 두 사람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복잡합니다. 두 사람은 최근까지도 공공연한 애정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영화 만들어주신 홍상수 감독님, 저는 당신의 영화를 너무 사랑합니다. 네, 함께 작업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I have myself and my co-worker, the assistant, and Kim Min-hee, who is a production manager.
자, 임지혜 변호사, 홍상수 감독이 6년 전에 그러니까 이혼 소송을 했지만 또 패소한 걸로 알려졌잖아요. 그럼 지금 다시 이혼 소송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또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이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예. 왜 우리 속담 가운데 왜 방귀 낀 사람이 성낸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걸 좀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민법, 우리 법원 체계 하에서는요. 유책 배우자, 그러니까 이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사람이 오히려 썽을 내면서 나 파탄 낼 거야, 나 네. 이혼할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유책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비되는 경우는 파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이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 더 이상 부부로서 함께하기 어렵다면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해도 법원에서 이미 이 혼인은 끝났다, 파탄 났다라고 보면 이혼을 시켜줄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법제하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한쪽이 유책 사유가 막대하게 더 크다면 이 유책 배우자가 나서서 내가 이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이미 이혼 소송이 진행이 되었지만 우리 법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홍상수 감독의 지금 법률상 이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는다라고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혼이 이루어진다? 사실 산정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데 물론 예외적인 상황은 있습니다. 한쪽이 잘못한 경우가 분명하지만 예. 이미 굉장히 오랜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한쪽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 분명해 보인다라고 할 때 극히 예외적으로 이혼을 인정해주고 있긴 하지만요. 예. 이번 사안 같은 경우 그런 사유에 해당하기 좀 어렵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